대통령께서는 총선 전 참모를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으신지, 한 위원장과는 과거에 비해 지금은 다소 소원해진 관계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. 우리 비서실장 또 원내대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 문제는 풀었고요. 해소를 했고,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아니 저와 20년이 넘도록 이렇게 교분을 맺어온 한동훈 위원장을 언제든지 만날 것이고요. 네, 20년 넘게 있는 인연인데 좀 최근 총선 과정 거치면서 두 사이가 좀 틀어진 거 아니냐,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 관련된 질문만 2번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자, 서정욱 변호사님, 윤 대통령이 이렇게 좀 오해 없었다, 풀었다라고 하지만 질문 나왔을 때 잠깐 멈칫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처럼 비춰졌거든요. 갈등이 없는 겁니까? 제가 보기에 저는 한 3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. 네. 제가 윤 대통령 총장 때부터 좀 뵀거든요. 대충 보면 이게 딱 얼굴 표정 보면 네.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어땠습니까? 3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면, 첫째, 인간적인 갈등은 풀린 것 같아요. 대통령은요, 화가 나면 이게 막 그냥 욕설에 가깝게 화를 내다가도 예. 또 뒤끝이 없어요. 상당히 대인배, 소타나 이런 성격이에요. 따라서 이제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겠죠. 아니 마리 앙뚜아네트부터 갈등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. 공천까지. 근데 인간적으로는 저는 이제 대통령은 다 풀었다 봐요. 근데 다만 이제 한 위원장은 모르겠어요. 한 위원장이 더 섭섭할 수도 있어요. 원래 화를 내고 당한 사람이 더 섭섭하거든요. 그렇죠, 보통 화낸 그렇죠. 사람에게 빨리 푸니까. 예. 따라서 저는 인간적으로 윤 대통령은 이제 섭섭함은 풀었다. 이렇게 정리하고, 한 위원장은 제가 모르겠다. 첫째. 네. 두 번째, 정치적으로는요. 두 번째는 이제 세자 책봉은 없다. 세자 책봉 무슨 말입니까? 홍준표 시장이 세자로 책봉됐다가 폐세자 됐다고 비난했잖아요, 그때. 한동훈 전 위원장을요? 예. 근데 세자로 책봉한 적도 없고, 앞으로도 세자로 책봉은 안 할 겁니다. 왕자가 많아요.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죠? 아니, 원희룡, 오세훈, 홍준표 이 아들들이 절비한데 굳이 한동훈을 세자로 책봉해서 대통령이 밀어줄 수도 없고, 네. 이렇게 한동훈을 일방적으로 후계자로 키울 수는 없잖아요. 세자 책봉은 없다. 네. 이게 두 번째 의미예요. 네. 이걸 가지고 자꾸 섭섭한 거 아니냐, 아직 서운한 거 아니냐, 이런 의미고, 세 번째는 진짜 진심으로 덕담으로 앞으로 이번에 큰 경험했으니 홀로 서기에서 국민의 민심을 얻어서 큰 정치인을 한번 성장해봐라. 이게 진심인 덕담입니다. 지금요. 네. 이렇게 근데 3가지로 해석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는데, 네. 저는 세자 책봉은 안 해주더라도 진짜 한 위원장이 국민의 민심을 얻어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대통령의 마음이 담겨 있다. 이래 보면 돼요. 어쨌든 진심으로 하는 말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?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겁니까? 그럼요. 대통령은 이게 언제든지 만나자 하고, 지금은 이제 한 위원장이 네,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까? 예? 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까? 만나면? 지금은 이제 한 3번이나 벌써 오찬하자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. 예. 그거는 이제 대통령은 여러 번 제안한 걸로 알고 있고, 한 위원장이 이제 조금 더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, 아직 마음이 다 안 풀렸다. 그럴 수도 있는 거죠. 근데 한 위원장도 장기적으로는요, 윤 대통령을 떠나서는 홀로 자립이 어렵습니다. 반윤으로는. 아마 이제 곧 조만간 만나지 않을까 봅니다. 조만간 만날 것이다. 자, 이건 변호사님, 일단은 두 사이가 오해는 풀었다고 했는데 일부 오늘 여권 관계자 보도로 나온 데에 따르면 앙금이 좀 상당하다, 네.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. 맞습니다. 그런 의견들이 이제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. 사실 지난달 19일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오찬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. 여권에서는요, 한 관계자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관계가 아직 안 풀린 것으로 안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는 만났지만 한 전 위원장을 만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. 또 최근에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해서 굳이 만날 생각이 없다라는 취지로 측근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. 아직 마음에 앙금이 좀 큰 것 같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
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 불화설을 일축하는 듯한 발언을 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8월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서게 되면 또 두 사람의 관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자, 한 위원장이 마지막 공식 석상에서 정치인의 길을 걸 수 있다는 듯한 취지로 발언한 것이 있죠. 한번 듣고 오시죠.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.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. 네, 소정 변호사님. 좀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. 윤 대통령은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이다. 또 한동훈 위원장도 정치 관련돼서 약속을 국민과 약속을 지키겠다는 투로 얘기를 한 건데 일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좀 출마를 하게 되면 한 전 위원장이 두 사람이 불화가 아니라 이제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. 이런 예측까지 나옵니다.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처음에는 이제 그 한 위원장이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이제 그 전당대회 안 넣을 저는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그랬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워낙 근데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누가 상대할 거냐? 한동훈 외에 대안이 있느냐? 이러면서 측근들이나 많이 자꾸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많아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취재해본 바로는 하루에 한 1%씩 출마 쪽으로 조금씩 마음이 옮겨온대요. 이 말은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출마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. 실제 한동훈 하루에 위원장 1% 발언입니까? 1%씩 얘기가? 뭐 그건 취재에 이제 마음이 자꾸 출마 쪽으로 조금씩 옮겨온다. 예. 이런 이야기가 측근에 많이 들립니다. 네. 이 말은 그 전당대회를 8월 달이나 뭐 100일 뒤에 하면 100% 출마할 수도 있는 하루에 1% 움직이는 비유적으로 예. 본다면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반반 정도로 진짜 안개 속입니다. 출마할지 안 할지.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직은 대통령과 갈등이 좀 있다면 출마했을 때는 이제 그 대통령실 충돌할 여지는 있죠. 그런데 문제는 저는 옛날에 그 우리 나경원 대표나 안철수 그때 왜 김기현 대표 만들 때 그때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진짜 노골적으로 나경원이나 주저앉혔잖아요.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.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해도 대통령실에서 막을 수는 없어요, 물리적으로.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독자적인 지지세도 있고 또 당원들도 있고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막겠습니까? 옛날처럼 그렇진 않잖아요. 네, 근데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불편한 있겠네요. 관계는 있을 수 있죠. 네. 그렇지만 이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그보다는 본인이 판단해서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.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2년 전처럼 그런 게 노골적 개입은 대통령실이 안 할 겁니다. 네.